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요즘 방송 자주 하죠. 뭐 책 모시기도 방송 열심히 하더만 헛소리 하면서. 그러니까 나도 해야지. 음. 오늘 주제는요, 이 고구려 멸망까지 함께 했던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였던 평양성입니다. 이 평양성이 과연 어디 있었을까 라는 것인데, 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이 평양성이 대동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본 결과 아니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돼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 대동강이 평양성이 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한 사람들이 누구냐? 왕건 고려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일단 삼국사기에 보면 평양성으로 도읍을 옮긴 시기가 나옵니다. 서기 247년입니다. 이때 위나라 유주자사 강구검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구려를 공격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동천왕이 이제 그 전략을 잘못 짜는 바람에 대패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고구려의 그 환도성이 이제 파괴되는 그러한 굴욕을 당했던 시기입니다. 그때 고구려 왕인 동천왕이 이제 환도성이 이제 병난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 도읍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파괴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도읍을 옮깁니다. 어디로? 평양성을 쌓았다는 거야. 그래서 백성과 종묘와 사직을 옮겼다는 겁니다. 백성과 종묘와 사직을 옮겼다는 거는 완전히 천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옮긴 게 아니고 완전히 천도한 거야. 그러니까 평양성으로 이제 수도를 만든 거죠. 이때입니다. 서기 247년. 이때 평양성이 이제 건축이 된 거죠. 근데 이거를 김부시가 뭐라 그랬냐? 평양은 본래 선인 왕검의 집이었어. 또 어떤 기록에는 임금이 왕검에 도읍하였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선인 왕검, 신선이에요, 신선. 그러니까 평양 지역의, 그러니까 지금의 평양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려 시대였잖아. 김부식은 이제 고려인이잖아. 그 당시 평양은 어디라고 생각을 했냐면 지금의 대동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왜 왕검이라는 그 명칭이 나왔는지. 응? 그 다음에 김부시가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평양성에 대해서. 평양성은 지금, 그러니까 고려 때를 말하는 거야, 서경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대동강 평양을 말하는 거죠. 폐수는 곧 대동강이다.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내가 평양성이 지금의 대동강이나 어떻게 알았느냐? 중국 당서에 이르되 평양성은 한나라 낙랑군이었기 때문에 맞는 거야. 중국 기록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김부식은 이거를 철떡같이 믿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평양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천왕이 옮겼던 평양성은 지금의 대동강,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 기록, 그러니까 보통 따지자면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을 시켰잖아요. 그 이후에 나온 거야, 이 얘기가. 그러니까 한나라 낙랑군이란 얘기가. 왜냐하면 제가 몇 번의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 놈들이 이제 계속 진출을 했단 말이야.
계속 요하로 진출하고 대능하, 요하,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키면서 이제 알게 된 거야. 이 한반도에 대해서. 그때 나온 얘기야. 그거를 김부시가 인용을 해서 평양성은 지금의 대동강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고려인들이 지금의 대동강이 평양성이라고 확정을 진 거라는 거야. 아시겠죠? 고려인들 때문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중국 기록을 인용했다는 거야. 어? 자기들이 찾은 게 아니고 중국 기록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맞다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평양성에 대해서 이제 김부시가 이런 얘기 했잖아. 평양은 본래 선인 왕검.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 볼 때는 그 당나라 그 고종 있잖아.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왕이죠. 이 당나라 고종의 아들 이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개마는 현 이름인데 지금 현도군에 속했다. 그 개마산이 지금의 평양성 서쪽에 있었다. 지금 대동강 평양을 말하는 거야. 응? 평양이 즉 왕험성. 여기서 왕험성이 어딥니까, 여러분? 고조선 오랑캐 도읍지였잖아. 위만이 건설했던 수도. 고조선의 수도. 왕험. 당나라 고종의 아들인 이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봐봐. 평양은 본래 선인 왕검. 그러니까 김부시가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선인 왕검이라잖아. 자기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삼국사기 고국원왕 343년에요. 평양 동왕성으로 옮겨 살았다. 왜냐하면 이때 모용 선비족한테 얻어 맞았잖아. 고국원왕이. 그때를 말하는 거야. 평양. 그러니까 평양성 동쪽에 있다는 거지. 동쪽. 동황성. 거기로 옮겨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김부시가 또 뭐라 그랬냐. 이 동황성은 지금의 서경 동쪽 목멱산 중에 있다. 그러니까 김부시기는 완전히 평양성은 지금의 대동강 이렇게 확정을 진 거야. 김부식뿐만 아니라 고려인들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도를 잠깐 보세요. 이 지도인데 지금 여기가 이제 대동강이에요. 여기가 이제 평양이라는 거지. 응? 평양성. 여기 동쪽에 여기다가 목멱산이 여기 있습니다. 대동강 건너면 바로야. 동쪽에 여기 있다는 거야. 응? 김부식의 얘기는 지도까지 있어. 그 다음에 고려사에 따르면요, 서기 1277년 충렬왕 때요, 이때 평양에 사자를 보내가지고 고구려 태조 동명왕의 목명묘에 향사하도록 하였다. 이 목명산에다가 동명왕의 어떤 그런 화상을 만든 거지. 거기다가 이제 제사를 지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 평양을 이 고려인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자, 따지고 보세요. 이 고려인들이 누굽니까? 신라인들의 후예잖아. 신라가 곧 고려가 된 거야. 변한 게 없습니다. 신라에서 고려로 바뀌었을 뿐이지 왕실이 그 백성들은 신라인들이란 말이야. 자, 그렇다면 이 신라의 후예,
신라가 누구랑 가까웠단 말입니까? 신라, 당나라. 당나라하고 손을 잡고 고구려를 멸망을 시켰잖아. 신라인들이. 그 후예가 고려인들이야. 그렇다면 이 고려인들의 피 속에는 신라인들의 피가 흐른다는 거야. 그렇다면 뻔해. 자, 고구려 땅의 일부분, 그러니까 한반도 남부, 그거를 당나라가 신라한테 떼줬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흡수하고자 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려인들이 평양성이 대동강에 있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뜻은, 근본적인 원인은 고구려를 흡수하겠다, 그런 작업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성은 대동강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고려인들이 말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후부터 평양성은, 고구려 마지막 수도였던 평양성은 대동강에 있다는 거야. 현대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자, 그래서 대동강 평양설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죠. 이제 그 증거 하나, 일단 북이서에 나옵니다. 북이서. 여기서부터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북이서가 언제 나온 거냐면 서기 559년경에 편찬된 사서예요. 559년.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북이하고 고구려가 굉장히 친밀했던. 그러니까 뭐 북이가 막 뭐 동서로 갈라지고 그럴 때요. 어쨌든 북이 조정하고 고구려는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야.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이 북이서 고구려 전에 보면 서기 435년입니다. 고구려 어느 왕 때죠? 장수왕 때입니다. 435년이에요. 이때 이오라는 사람이, 이 북이 사신입니다. 이 이오가 고구려에 이제 사시는 자격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오가 직접 자기 눈으로 평양성을 본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실제적으로 이오라는 사람이 고구려에 와서 평양성을 직접 보고 얘기한 거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오가 말하기를 평양성은 요동 남쪽으로 천열이 되는 곳에 있다. 위치는. 그 다음에 동쪽으로, 이 평양성 동쪽을 말하는 거야. 책성에 이른다. 책성. 이거 주목하세요, 여러분. 책성. 그러니까 평양성 동쪽에 책성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남쪽으로 누가 있냐? 작은 바다. 소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양성 남쪽에 작은 바다가 있었고, 바다가 있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평양성 동쪽으로 책성이 있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오가, 북이 사신 이오가 직접 눈으로 본 거야.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란 말이야. 자, 그렇다면 이 평양성 동쪽에 책성이 있었고 남쪽으로 바다가 있다. 위치가 어딜까? 애매하잖아. 근데 이 위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문구가 삼국사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조왕 때예요, 태조왕 때.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나와요. 서기 98년입니다. 태조왕이요, 3월에요, 동쪽 책성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서기 98년 이전에 이 책성 지역까지 이르러서 장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순행을 한 거지, 순행. 이 태조왕이 책성으로 갑니다. 동쪽이라 그랬어요. 북이서에 평양성 동쪽으로 책성이 있다 그러잖아. 근데 이때 태조왕 때 고구려 수도는 어딥니까? 국내성이죠.
국내성 동쪽에 있는 거야, 책성이. 그죠? 잘 보세요. 그래서 3월에 책성으로 가가지고 10월에 책성에서 돌아옵니다. 한 7개월 동안 책성에 머무른 거야. 가고 오고. 자, 책성이 나오죠. 태조왕 때요. 그 다음에 서기 114년입니다. 8월에 태조왕이 남해, 그러니까 남쪽 바닷가를 말하는 거야. 남쪽 바닷가를 두루 돌아보았다. 그리고 10월 왕이 남해로부터 돌아왔다. 그러니까 98년도는 책성을 갔다 왔고 114년도에는 이 태조왕이 남해를 둘러보았다는 거야. 책성과 남해. 자, 북위서에 책성과 남쪽으로 바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평양성이 그렇다면 어디 있다는 거야? 어? 자, 일단 책성부터 보죠. 국내성 동쪽에 책성이 있는 거야. 그죠? 국내성 동쪽에. 그리고 평양성 동쪽에 책성이 있는 거야. 자, 그럼 이 책성이 과연 어디 있는 건가? 이 책성에 대한 거는 뭐 정확하게 책성이 어디 있다 라고 나온 기록은 없는데, 이 삼국사기 이후에 뭐 발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기록을 보면 확실한 건 아닌데 일단 한반도에는 없다는 겁니다. 책성은. 뭐 발해 무슨 용원부에 있다, 책성이. 그리고 뭐 이 함흥에서부터 뭐 역참이 뭐 17개 있었다, 책성까지 뭐 천여리가 된다, 뭐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이 책성이라는 거는 한반도에 없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한반도에 없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한반도에 없다는 거는 만주에 있었다는 거예요, 책성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평양성 남쪽에 바다가 있었답니다. 435년에. 자, 근데 태조왕 때도 국내성 남쪽에 바다가 있었대. 자, 국내성도 한반도에 있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죠? 국내성과 책성은 한반도에 내에 있지 않았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자, 근데 국내성 남쪽에 바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서기 435년도에는 평양성 남쪽에 바다가 있었다. 어딜까요? 바다는. 지금의 여기를 말하는 거야. 지금의 신의주 남쪽, 여기에요. 그러니까 압록강 남쪽 바다, 여기를 말하는 거야. 아시겠죠? 국내성 남쪽 바다, 여기. 그 다음에 평양성 남쪽 바다, 여기입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요. 고구려가, 아니, 이때 태조왕 때요. 태조왕이 146년 정도까지 이제 왕으로 있었잖아. 그때 남쪽 바다야. 근데 고구려가요, 이 한반도에 진출한 게 언제냐? 서기 한 200년 이후에요. 고구려가 서기 200년 이후에나 여기 지금의 이 청천강 이쪽까지 진출했단 말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태조왕 때는 이 압록강 이북에 있었단 말이야. 압록강 이북에 있는데 남해라 그랬어. 그러면 어디야, 바다는? 여기야, 여기. 아시겠죠? 봤을 때, 자, 보세요. 책성은 한반도에 있질 않고,
바다는 요 압록강 남쪽 바다 여기야. 여기고 여기야. 그렇다면 이호가 말하는 동쪽으로 책성, 남쪽으로 바다. 그럼 평양성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압록강 북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이거를 봤을 때 여러분 기록을 제가 분석을 해드린 거예요. 이호가 본 평양성은 동쪽으로 책성이 있고 남쪽으로 바다가 있대잖아. 근데 이 바다는 어디냐? 지금 압록강 남쪽에 있는 바다고 책성은 압록강 북쪽에 있는 책성을 말하는 거야. 그럼 평양성은 뻔하잖아. 압록강 북쪽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 평양성은.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그 삼국사기에 보면 좀 평양성 위치가 지금의 대동강이 아닐 수 있다는 기록이 있어. 서기 661년에 이제 당나라가 이제 막 공격할 때야, 고구려를. 그때 이제 8월입니다. 날짜를 잘 보세요. 8월에 소정방이 평양성을 포위를 합니다. 평양성을 포위를 했대. 근데 웃긴 기록이 뒤에서 나와요. 9월입니다. 한 달 후에요. 영계소문이 자기 아들이 남생한테 수만 명의 정병을 주어서 압록강을 수비를 했대.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대동강에 평양성이 있다면 여기를 지금 소정방이 포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 영계소문이 수만 명을 이 북쪽 압록강 쪽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동강이 평양성이라면 지금 평양성을 소정방이 포위를 했잖아. 이런 상황에서 영계소문이 이 평양성에서 수만 명을 여기 압록강 쪽으로 보낼 수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소정방이 평양성 주변에서 계속 평양성을 공격하던 그런 와중이야. 그때 서기 662년에 방요태가 이제 옥조도 총관입니다. 이 방요태가 사수라는 강에서 영계소문과 싸워가지고 전멸을 당합니다. 지금 소정방은 평양성 주위에 있고, 방요태는 사수라는 강에서 영계소문한테 전멸을 당합니다. 사수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대충 그려보면 청천강이라고 봅니다. 청천강의 어떤 지류, 여기 여기서 전멸을 당한 겁니다. 아시겠죠? 소정방은 이 청천강 남쪽 이쪽 지금의 대동강 주변에 있었고, 대동강에 평양성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소정방 군대는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유신이가 식량을 이 소정방한테 갖다 준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잘못됐다는 거야. 평양성을 포위했다는 게 아니고요. 고구려가 여길 장악을 했잖아. 평양성이 아니었다는 거야. 다른 성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요태가 영계소문하고 싸웠대잖아, 여기서. 지금 평양성을 포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계소문이 여기 올라가가지고 방요태를 전멸시킬 수가 있냐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서기 668년도야. 이때 이제 고구려가 멸망을 하죠. 6월입니다. 김인문, 그러니까 문무왕의 이제 동생이죠. 이 김인문이가 이제 그 당나라 군대랑 같이 영유산에 아래까지 진군을 했단 얘기야. 근데 김부시가 이 영유산이 어딨냐고 기록에 남겼냐면 지금
서경 북쪽 20리 되는 곳. 자, 보세요. 지금 대동강이 평양성이라면 고구려 수도잖아. 근데 지금 대동강 북쪽 20리 되는 곳까지 진군을 한 거야. 이 김인문 등의 군대가 평양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온 거잖아. 김인문 등이. 응? 근데 지금 대동강 북쪽 20리 되는 곳까지 진군을 했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 평양성이 고구려의 수도잖아. 근데 그 수도 북쪽에 지금 진군한 거야, 여기. 평양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천에서 고구려 군과 전투를 벌입니다. 사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천. 청천강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사수에서 방요태가 전멸당했잖아요. 은교수문한테. 똑같은 곳이야, 사천도. 지금 이 김인문 이 부대는 평양성으로 진군하는 중이야. 어? 그 와중에 지금 대동강 북쪽 20리 되는 곳까지 진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천에서 고구려군과 전투를 벌였단 말이야. 응?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대동강에 평양성이 있다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론 뭐 이 지금 대동강이 평양성이라고 불리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광개토항 비문에 따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잔과 외가 뭐 모였대. 백제죠. 그 다음에 외국 이 군대가 모였다는 거야. 그래서 광개토항이 남쪽으로 요 한자를 보시면 아래 하자인데 이게 남쪽인지 아래쪽인지 어쨌든 간에 남쪽이라고 볼 수 있잖아. 왕이 수운행을 했다는 거야. 아래쪽으로 평양으로. 어? 평양으로. 평양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었다는 거야. 광개토항 비문에 따르면. 그러니까 소정방이 포위했다는 평양성, 이게 지금 대동강 부근에 소정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게 맞단 말이에요. 소정방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김유신이가 식량까지 배달해 준 거잖아. 어쨌든 평양으로 불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기록이잖아, 이 광개토항 비문에 따르면. 근데 동천왕이 옮겼다는 평양성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시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평양성은 어디야? 압록강 북쪽에 있다는 거는 확실하잖아, 여러분. 제가 앞서 쭉 설명을 드렸잖아. 지금 대동강 평양은 아니고 압록강 북쪽에 평양성이 있는 거야. 그럼 어딜까? 이 고수 전쟁하고요, 이 평양성의 어떤 그 지형을 살펴보면 대충 위치가 나옵니다. 고수 전쟁, 이제 수나라하고 전쟁. 그때 을지문덕 장군이 이제 대활약을 펼쳤던 그때입니다. 수서 우문술 전에 보면요, 서기 612년에 이제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했을 때야. 그때 이제 잘 안 돼가지고 요동성에서 막혀가지고 잘 안 돼가지고 이제 특공대를 갖다가 평양성으로 직공을 보냅니다. 그때를 말하는 거야. 그때 우문술이 9개 군과 함께 압록수라고 합니다. 압록수인지 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압록수에 도착을 했을 때 이미 군량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거야. 자, 지도에 보시면요, 얘네들이 지금 요동성 남쪽에서부터 출발한 거야. 여기 요수, 여기서부터 100일치 식량만 갖고 갔단 말이야. 근데 오다가 얘네들이 막 무거우니까
다 버리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군량이 바닥난 거야. 그러니까 군량 수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진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압록강에 도착한 게 아닌 거야. 잘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압록강에 이제 도착을 했을 때, 압록수에 도착을 했을 때 군량이 바닥났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철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이런 와중이야. 그때 을지문덕이 살짝쿵 여기 와가지고 이제 꼬셔가지고 야, 나를 공격을 해, 이렇게 꼬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 그 수나라 군대가, 우문술 군대가 압록강을 넘습니다. 그런 다음에 동쪽으로 진군해서 살수를 건넜답니다. 살수. 동쪽, 방향은 동쪽이야. 여러분, 동쪽으로 건넜다는 거야. 살수를. 근데 이 살수를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청천강으로 알고 있잖아. 청천강. 그리고 압록수는 압록강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압록강을 넘어가지고 을지문덕 군대를 계속 격파를 했단 말이야. 일부러 져준 거지. 그리고 이제 살수까지 끌어들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살수가 청천강이라면 여기서 동쪽으로 진군합니까? 어떻게 진군해야 돼? 살수를 남쪽으로 진군해야지. 남쪽으로 평양성으로 가야 되잖아. 지금 대동강에 평양성이 있다면 남쪽으로 진군해야지. 왜 동쪽으로 진군해서 살수를 걷느냐고. 에? 그러면 이제 살수를 건너서 이제 평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자, 요수에서 출발해서 압록수, 압록강, 일단은 여기 지금의 압록강, 압록강에 도착해서 살수를 건너서 지금의 대동강까지 간 거야. 일단은 어?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뭐 살수를 남쪽으로 건너야 되는데 동쪽으로 건넜다. 그다음 이제 평양성 인근에 도착합니다. 30리 떨어진 곳에 산을 의지해서 진영을 구축을 했답니다. 수나라 군대가 직접 온 거야, 이제 평양성에. 자, 평양성의 어떤 지형을 얘기를 합니다. 지형, 어? 중요합니다. 평양성은 험준하고 성이 견고하고 무작정 공격을 하기가 어려웠다. 험준, 이 평양성 인근이 험준했다는 거야. 얼마나 험준했을까요? 수서 고구려전에 나옵니다. 평양성은 동서 6리. 수나라 군대가 와봤으니까 알지. 그 다음에 매를 따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산을 따라서 성벽이 설치된 거야. 매를 따라 성벽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잖아. 남쪽은 폐수가 있었대. 어쨌든 남쪽에, 평양성 남쪽에는 무조건 강이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 평양성은 험준하다, 이 말이 산을 따라 성벽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수나라 군사가 직접 본 평양성이야. 지형이죠. 자, 지금의 대동강 평양성을 볼까요? 이겁니다, 사진에. 이게 대동강이고 여기가 평양성이야. 이 평양성 주변에 산이 좀 있나? 산? 보세요. 요거 야산이야. 어? 험준하지가 않아. 이 대동강 북쪽에 있는 평양성이라고 하는 곳이, 어? 이게 험준합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성벽이 산을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쌓았대잖아. 여기 산, 이게 험준한 산이 좀 있을만 합니까, 여기? 아, 직접 본, 앞에서는 북이 사신인 이호가 직접 평양성을 보고 기록한 기록이 있고요. 자, 지금은 수나라 군대들이 직접 본 평양성의 지형이에요. 그리고 대동강에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평양성의 모습 매치가 안 되잖아. 어? 그리고 수서 우문술 전에 보면요, 이제 그 울주문덕이 이제 꼬셔가지고 얘네들이 평양성 인근까지 왔잖아. 근데 공격하기가 어려웠대잖아. 공격을 못 하는 거지. 응? 그래가지고 이제 후퇴를 합니다. 울주문덕이 이제 꼬신 거야. 내가 항복할 테니 꺼져. 이렇게 돼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갑니다. 그래가지고 살수 인근에서 얘네들이 그냥 대파를 시킨 거죠. 울주문덕 장군이. 그때 얘기해요. 살수에서 이 수나라 군대가 하루낮 하룻밤을 걸려서 압록수에 도착을 했답니다. 살수에서 하루낮 하룻밤. 그 다음에 450리를 행군했대. 예? 그래서 요동성으로 돌아갔을 때는 2700명만이 살아 돌아간 거야. 잘 보세요. 살수에서 압록수까지 하루낮 하룻밤 걸려서 압록수 도착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압록수에서 요동성까지가 450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살수에서부터 요동성까지 총 길이가 450리를 행군했다는 얘기야, 여러분. 450리.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살수가 청천강이라면 여기서부터 요동성까지 거리를 한번 재봐야지. 직선거리. 아니, 직선거리보다 더 멀 거 아니야. 꼬불꼬불 갔으니까, 여러분. 직선거리 해 보니까 800리가 돼, 800리. 어? 살수에서 요동성까지가 450리. 800리라고, 직선거리만. 어? 그러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수가 청천강이란 근거마 될 만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 김부식이도 삼국사기에다가 살수 위치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근데 강단 애들은 여기래잖아. 청천강 살수가. 응? 자, 그렇다면 그러면 역견이 생각하는 평양성은 어디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무조건 평양성은 압록강 북쪽에 있다. 그럼 저는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이 압록강 북쪽, 이 봉황성 남쪽,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과 똑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북한에 있었더라고. 북한 애들이 그런 거 보면 이 남한 사람, 남한의 역사 학자들보다 좀 난 것 같아. 물론 뭐 안 좋은 면도 있지만, 북한 조선 역사에 따르면요, 자, 평양성이 어딨냐? 적들은 수나라 군대를 말하는 거죠. 살수를 건너서 평양성으로 왔대는데, 이 살수를 북한 조선 역사에서는 어디라고 보냐면 대양하 지류 소자라고 봅니다. 자, 지도에 보세요. 여기 압록강 서쪽에 보면 여기가 대양하라는 강입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가 대양하예요. 그게 뭐 작은 강은 아닙니다. 보시면, 그죠? 여기라고 보는 거야. 여기에 오른쪽에 지류가 들어옵니다. 여기가 소양하입니다. 소자하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살수라고 보는 거야. 저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봉황성 남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 북한 조선 역사에 보면 평양성은 봉황성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봉황성. 여기야, 여기. 물론 여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더 남쪽에 있다고 봅니다. 평양성. 왜냐하면 여기 좀 더 남쪽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무조건 평양성 남쪽에 강이 있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압록강이라고 보거든요.
압록강 북쪽에 평양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봉황성보다는 남쪽에 있다고 봅니다. 위치가, 평양성의 위치는. 따라서 자, 그러니까 수나라 그 별동대의 진군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진군로는 요수에서 압록강, 그 다음에 청천강, 그 다음에 대동강, 여기가 아니고, 잘 보세요. 요수에서 이 대양아, 이 여기가 압록수입니다. 여러분. 대양아 도착해서 동쪽으로 진군했다잖아. 여기를 넘은 겁니다. 살수, 소자하, 여기를 넘어서 평양성, 30리 되는 곳, 험한 곳에 산에서 의지해서 구축을 했다는 거야, 진영은. 이 평양성, 여기 봉황성 남쪽 여기가 험해요. 지금은 대동강 여기 평양성 보세요. 여기가 험하냐고. 그 다음에 매를 따라 성벽이 오락내락 하냐고. 아시겠죠? 그래서 역견이 생각하는 평양성은 어디냐? 압록강 북쪽, 봉황성 남쪽. 지금의 여기입니다. 아시겠죠? 강단은 무조건 대동강이 평양성이라고 주구장창 외치고 있잖아. 이 북한의 역사학자들의 얘기를 이제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더라고. 강단 쪽 사람 같은데 이정빈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봉황성이 평양성이라고 했잖아. 북한 조선 역사에서. 이거를 이제 까는 거야. 이 이정빈 교수라는 사람이. 왜 북한 사람들이 봉황성을 평양성이라고 했냐? 평양이 고구려 멸망 전까지 이민족 침략에 짓밟힌 적이 없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논리. 창피하기 때문에. 응? 대동강 평양이 맞는데, 대동강의 평양성이 맞는데 왜 북한 애들이 봉황성이라고 얘기했느냐? 이거라는 거야. 이민족 침략을 짓밟힌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민족 침략을 받아본 적이 없다. 어? 근데 당나라한테 당했잖아. 이거를 쪽팔려서 평양성을 굳이 압록강 북쪽에 있는 봉황성이라고 했다는 거야. 이 이정빈 교수의 말은. 근거도 없어. 어? 얘들이 왜, 북한 애들이 왜 봉황성을 평양성이라고 했는지 이거를 근거를 대면서 까야 되는데 보세요. 창피하기 때문에 봉황성을 했다는 거야. 이 강단 애들의 생각이야. 어? 아시겠죠? 자, 오늘의 결론 제가 말씀드렸죠. 고구려 동천왕이 옮긴, 그 다음에 당나라에 무너지기 전까지 평양성은 어디냐? 압록강 북쪽, 봉황성 남쪽, 여기입니다. 여기. 아시겠죠, 여러분? 반박을 해보세요. 강남 사람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